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특강, 매수 특강을 진행한 최여명 강사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은 업종 전환 시 꼭 알아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업종 전환 시 대부분 어떤 코로나 환경이라든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이 여러 차례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또한 이제 업종 전환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업종 전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업종 전환을 위한 중요 요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업종 전환 시 가장 궁금해 하시는 Q&A 사례를 통해서 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이란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을 합친 용어로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에 있는 모든 업종을 토대로 하여서 업태 자체를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간이 음식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 등에서 이제 쌈밥집 등으로 동종업종에서 동종업종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시 문구점에서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아예 타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를 업종 변경의 개념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대면 상황이나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업종이나 업태에 대한 부분들이 급속도로 또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비대면의 어떤 상황이 과거에는 특수 업종에만 이게 결부되었던 상황에 반해하여서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이제 접목시켜서 응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뭐 삼겹살이나 쌈밥집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있는 것이 도소매나 서비스업 등 유통이라든지 IT 업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제 기타 어떤 유통의 물류로서 물류 창구를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고 이제 중개인을 역할을 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1인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그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보다도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큰 예시로,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표적인 상품만 변경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 업종, 동일 아이템을 상권 변경 후에 이제 재창업, 어떤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업태를 전환하는 형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표 상품만 변경하는 것은 요즘 많이 있는 역사적 히스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개조를 통해서 카페를 창업을 한다든지, 기타 이제 종전에 처음 이제 있었을 때의 시설의 목적과 다르게 기존의 트렌드에 맞게끔 각색을 해서 하나의 문화나 하나의 어떤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업종, 동일 아이템을 상권 변경 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동일 업종이나 동일 아이템이 현재의 상권에서 많은 어떤 매출이라든지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 다른 입지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상권에 대한 유동인구라든지,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인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기존에 있는 업종과 아이템을 해당 부분에 적용하여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업태를 전환하는 형태는 업종이 아니라 업종의 어떤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전환하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주로 행하였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방식을 바꾸어서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나 매출의 극대화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사업의 방식, 방법 등을 고려하여서 업태를 전환하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종 전환 창업의 장점이 대략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폐업을 하려면 폐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고민될 때 업종 전환은 수익 창출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투자금 손실을 막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즉 이제 업종 전환을 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태는 사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 풍부하게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시도될 때 일어나는 어떤 시행착오, 그 다음에 경험의 불충분으로 일어나는 미스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업종 전환의 어떤 계기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바로 폐업으로 이루어진다면 폐업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업종 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업종 전환은 과거의 어떤 실패를 딛고 장점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그 사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부분들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극복하고 딛고 그리고 일반 어떤 조직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만큼 어떤 도전과 열정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마인드셋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업종 전환을 단순하게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환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 위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사단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투자금 손실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는 기존의 시설을 다른 업종으로 되었다고 해서 폐업이나 아니면은 기타 뭐 바로 개조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요즘은 다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 업종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폐업이 아니라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업종 전환 창업의 장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전환은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에는 3개월 이상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성수기에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 신규 고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패턴으로 크게 시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종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이렇게 3개월 이상의 매출 부진,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에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에 어떤 문화적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 동종 업종의 어떤 경쟁 업종들이 같은 지역 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파일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적게 그 분할적으로 가져가서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이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제 문화적 그 소비자 행동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업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업종 전환을 필요한 시기라고는 참고는 하되 이 부분만 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어떠한 노력을 즉 같이 해야 되냐면 매출 부진에 의해서 있는 부분이 3개월 동안에 동일한 어떤 방법으로서 했는데도 매출 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4개월, 5개월, 6개월 차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해당 아이템이나 업종에 대한 규모는 산업상으로 많이 크지만은 동종 이제 경쟁 업종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 가져가야 되는 파이가 분할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할되는 파이가 많이 있을수록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 이제 사장님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1대1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그런 현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을 해당 업종이나 해당 업태에 대해서 뭔가 지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해당 아이템이나 그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현재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온오프라인 믹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종 경쟁 업종에서 온라인을 위주로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게 함으로 따라서 우리 쪽에서 발생하는 신규 고객이 어떤 방법에 의한 접근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각도에서 많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내부적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분석도 해야겠지만은 어떤 외부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업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 접근에 대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화나 경제나 사회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외부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아이템이나 업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이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책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석 방법은 이제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동종 업종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서 업종 전환에 대해서 성공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리적, 문화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장소에 맞는,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꼭 원하는 업종이 있다면 해당 업종에 유리한 장소를 꼽아서 어떤 적정한 유동인구와 같은 상권 분석을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이후에 추후에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배후 단지에 있는 타겟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권의 흐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이미 터전을 잡은 그 점포를 옮길 생각이 있다면은 염두에 둔 업종의 동향과 그 다음에 틈새 시장 등 다양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수집하여서 유리한 업종을 꼽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던지 간에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업종을 바꾸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한 사업 모델을 갖는 것이 업종 전환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변경할 사업 모델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음식점일 경우는 음식점이 그 해당 지리적,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는데, 이제 지방권으로 갔을 경우는 지방 문화 특색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근데 음식 특성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음식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보통 가게 되면은 관광 사업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음식점이랑 동일한 그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화적인 특색을 따르지 않고 이제 다른 것을 이제 거기 안에 넣게 된다면은 조금 지역 주민이라든지
문화적 특성에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부감으로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광 문화 지역의 어떤 특색이 진부하다면은 조금 더 새롭게, 예를 들면 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방 지역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제가 언급은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갈등 관계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 하면, 뭐 수도권에 있었던 그런 음식이나 어떤 관광 문화적 특성을 지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리 잡는 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철저한 조사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나 해당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뭐 통계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하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인터넷 기사라든지 문화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2월이 된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준비할 때 보통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정책들이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원하는 이제 방향들이 12월에 사업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도 12월에 보통 고려가 되면은 1월이나 2월 달쯤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공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잘 국가적인 정책이랑 맞춰서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지에 맞는 아이템 선정 또한 여기서 말하는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들을 현재의 그 트렌드, 급속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트렌드도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백신을 2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0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러한 이제 부분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한 1, 2년간은 약간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는 국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고, 어떻게 보면 독감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문화로서 그렇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코로나가 있었을 때 온라인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비대면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도 지금은 이제 연계해도 큰 사회적 문화적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을 하고 우리 사장님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도 이러한 정책에 맞게끔 그 업종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종 전환의 성공 조건에서 두 번째는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진행입니다.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진행이라고 하면 흔히들 판촉이라든지 어떤 행사, 막 오픈을 했을 때 판촉이라든지 행사를 주로 많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에도 보면은 새로운 영업 시작을 알리는 오픈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점포에 대한 첫 이미지를 좌우할 뿐더러 고객의 관심을 끄는 기회이므로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즉 오픈 마케팅 시작 시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행사 도우미,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무료 시식부터 엘리베이터 거울 부착 광고, 지역 신문 광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가 있을 마케팅을 고려해 본 후 시기가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현재의 그 문화와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맞춰서 마케팅도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케팅도 상당히 트렌드를 많이 이제 타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도 또한 지금 오프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지금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건 오프라인 위주의 마케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온오프라인 이제 믹스 마케팅 전략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트렌드가 많은 이제 직장인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새로 태어나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인구가 점차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온오프라인을 믹스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온라인으로 먼저 그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그런 운영 전략이라든지 SNS 소셜 마케팅 전략들이 각광받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1인 이제 사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자의 어떤 모바일 사용 패턴이라든지 어떤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색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의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반응성을 한번 살펴보고 온라인은 비교적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이제 뭐 전단지 제작, 행사 도우미,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는 실물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먼저 마케팅에 대한 어떤 소비자 반응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시시각각 그리고 실시간으로 뭔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바로 그 니즈가 있는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하루에서 3일 이내로 시간을 갖고 고객에게 해당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먼저 인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광고나 PR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수립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에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1인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통이라든지 기타 이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국내에서 진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해외 시장까지도 지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단순하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를 시키기보다는 글로벌하게 먼저 인지를 시키고 그 글로벌 인지를 시킨 속에서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수출이나 무역과 같은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에 대해서 맞춤 지원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 업종과 업태에 맞게끔 자문을 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만을 타겟으로 두고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시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업종을 전환을 한다거나 새로 신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창업이 많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유수의 젊은이들이 취업보다는 먼저 그 창업을 먼저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이러한 창업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많은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 전환, 그 다음에 재창업, 그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도하는 이 소상공인과 우리 자영업자 분들에게 상당히 깊은 어떤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전환 성공 시에는 오픈 시 리허설에 대한 필수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오픈 시 리허설은 이제 고객에 대한 먼저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해당 업종이나 아이템이 먼저 이제 판매라든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리허설을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리허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트렌드하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업종 전환 시에는 이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손에 익지 않을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손에 익지 않으면은 고객이나 기타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인해서 공감 있는 진정성 있는 전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제 경험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지 않고 업종 전환을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지식적으로만 활용되었을 때는 머리에서 우리가 공부가 나왔을 때 공부에 대해서도 어떤 누적적인 시간이 필요하듯이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일반 시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제 1만 시간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누적이 안 됐을 때는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업종 전환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업종 전환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탐색의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폐업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기타 손실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고, 어떤 리스크나 위험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대응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실수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경험적인 것에 의한 실수들이 많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적으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 위험이나 리스크가 오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업종 전환을 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는 이제 고객에게 불친절한 이미지 혹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업종, 그 자영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상품이나 인력 등을 넉넉히 준비해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나 인력 등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내 개인이 아니라 주위의 어떤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업종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제품 서비스의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해당 부분은 명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오픈을 막 시작했을 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업종이 온라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다각도의 방법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분이 오픈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을 때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직접적으로 어떤 게시물을 단다든지 SNS 상에서는 어떤 댓글을 통해서 이미지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뭐 즉각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고객이 그렇게 반응은 나타내지 않지만은 구전 효과로 인해서 잠재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업종을 전환했을 때 하고자 하는 특성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열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경험치 등을 이제 누적을 해야 됨이 필수로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특정 도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데서 재테크라든지 기타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간접 경험으로나마 조금 채워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진정성과 공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응답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들은 이제 충분한 리허설을 가질 수 있는 자세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인력 등을 넉넉히 준비해서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그 업종 전환을 통해서 했었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즉 이제 아까 업종 전환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업종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말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났을 때 이런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고용하고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해당 위험성을 갖다가 돌발 상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종 전환을 위한 중요 요소를 이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실패 요인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패 요인 분석에는 이제 나에 대한 실패 요인 분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사회 문화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기 경쟁력, 즉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페인이라면 창업가 정신 함양 등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업종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투자를 했을 때 금액의 한계를 정확히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다시 투여해야 되는데 앞서 시설이나 공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해야지 투자 금액이 적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해 놓은 비용이 아까워서 또는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 하는 마음으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이제 매장을 끝까지 잡고 가는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애정이 있고 애정이 어린 아이템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잡고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이 유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의 트렌드라는 것으로 단어를 일맥상통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그 대내외적인 분석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단순히 나의 애정으로 인해서 미련을 접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행과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도서라든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국가 시책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명확히 해야지만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종의 동향, 그 다음에 틈새 시장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상권 조사는 물론 그다음에 자신이 하려는 업종에 적정한 유동인구, 배후 인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게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이 분명 트렌드랑 맞물린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이 업종 전환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쟁력 차원에서 얼마나 고객에게 공감성 있고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나의 역량 또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요인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권 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유동인구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틈새 시장이 별도로 있는지 그 다음에 주위에 경쟁사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밀접해 있지 않더라도 이와 파생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장 주변에 1차 상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500m 이내의 업종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업종 조사를 통해서 5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종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즉 이제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2차, 3차 상권의 문화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1차 상권 내 업종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즉 이제 업종 전환을 위해서 먼저 어떠한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상권 조사를 통해서 업종 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의 경쟁력에 맞는 그러한 업종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즉 이제 1차 상권 내에서는 업종의 구성과 점포의 수, 그 다음에 판매 형태 및 규모, 그 다음에 상권 내 소비자들의 소비 현황 분석, 그 다음에 구매 주기, 그 다음에 구매 형태, 단가, 구매 동기, 그 다음에 브랜드의 충성도, 주 고객의 연령 및 이제 성별에 대한 분포도, 수익성 분석 등이 그러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분석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가장 그래도 좀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업종의 구성과 점포의 수 정도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제 판매 형태나 규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곳들이 유통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고객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형태가 대부분은 이제 1차 상권의 경우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 형태가 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현황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권에 대해서 그 관련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떠한 업종이나 업태에 대해서 몇 개의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 주기, 구매 형태,
단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업종에서 많이 민감해 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매 동기나 브랜드 충성도, 주 고객의 연령 및 성별 분석 등은 사실 상권의 지역 유동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유동 인구의 성별과 연령들이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사례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전환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내가 이러한 업종으로 전환하겠다 했을 때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 변경 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이 당연히 선행이 되겠죠. 이때는 분명히 사업자를 할 때 이 지역에서 허가 등록 신고의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의 절차는 시, 군, 구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시급하거나 관련 협회에서 위탁 업무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나 가공업, 그다음에 의약품 도모업 등이 대표적인 허가 업종에 포함되고 있고요. 이러한 허가 업종이 필요한 업종들은 일정한 문서라든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어서 관계기관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에 대한 신청을 하면 공장이라는 요소에 맞게끔 설비가 있는지 등등을 이제 실사를 통해서 공장 등록에 대해서 허가 또는 승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등록업 쪽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안경, 출판 인쇄업, 학원, 그 다음에 주유소 등등이 이제 등록업종에 포함되게 됩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뭐 유흥, 주점 등을 포함해서 식품 접객업의 대표적인 신고 및 허가 업종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허가 등록 신고에 맞게끔 이 지역 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부분이 매칭이 정확하게 되었을 때 업종 전환을 명확하게 이 지역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서적으로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음식점에 같은 경우 생활 화수로 인한 오염원 배출 등에 대한 정화조 용량 등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요인들이 허가에 대해서 아니면 신고에 대해서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이 등기부 등본 체크입니다. 이제 창업자가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기타 점포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 5대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 등기부 등본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 그다음에 토지 대장, 그다음에 도시 계획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대법원 사이트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유료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5가지 핵심 서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 전환과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지 업종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업종 전환을 할 때 그제서야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해당 강의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가 상권 분석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 전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업종 전환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명확하게 지역적으로, 문서적으로,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해서 문제없이 그렇게 업종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정화조의 용량이라든지 하수 용량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영업 신고증을 발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포가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수년 내 뭔가 변동이 있을 곳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궁금해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앞서 나온 정보들을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프로그래밍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서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이제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재창업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다시 도약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서 지원 사업 기타 사업 전환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의 그 컨설팅 매칭을 통해서 충분히 업종 전환에 대한 다양한 경영 지식과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업종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상담 영역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폐업 지원에 대한 것은 이제 기존에 대한 사업 정리, 그 다음에 점포에 대한 철거비, 그 다음에 점포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류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 및 상담 등에 대해서 폐업 지원의 카테고리 내에서는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폐업 이후 취업을 한다든지 재창업 및 이제 업종 전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폐업 지원은 이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수익이 크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손실이 나지 않게끔 하는 이제 폐업 지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점포 철거비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점포 철거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업 지원에서 철거를 할 때 어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앞서 나왔었던 그 5가지 중요 업종 전환의 문서들을 법률 자문 및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그 미스라든지 추후 업종 전환을 했을 때 그 후폭풍으로 몰려들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자기 역량을 본질적으로 조금 검토를 본 이후에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업종 전환을 통해서 재창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라든지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그 다음에 요즘은 다 온오프라인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있는 주요 마케팅 채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 채널이 무엇인지 등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업종 전환에 대해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업종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주요 요인들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업종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문서적으로나 업종 전환을 했을 때 특히나 중요시 여기게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업종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 시책이라든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각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신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취업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12월 달에는 점검을 해서 보다 올해 연말 연시를 좀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 다시금 또 긍정적이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특강, 메소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